자, 안녕하세요. 첫판세 부장입니다. 오늘 구매대행하는 차량은 옆에 있는 베라크루즈입니다. 2012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무려 87,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짧은 주행거리의 차량입니다. 옵션은 스마트 키가 장착되어 있고요. 2012년식이라서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판세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세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세 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광주에 있는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이라는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구매대행 하러 나왔습니다. 구매대행 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저희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러 왔습니다. 자, 87,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2012년식 베라크루즈입니다. 이륜구동 차량이고요. 하체에 보시면 짧은 주행거리답게 부식이 없습니다. 머플러 쪽에도 부식이 없고요. 전반적으로 멤버 쪽에도 부식이 없죠. 이게 멤버거든요. 멤버 쪽에도 부식이 없습니다. 이 차량은 부식과는 전혀 관계없는 차량 같고요. 안전하고 가장 강변이 깊은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한 50% 이상 남은 것 같고요. 브레이크 라인은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뒤에 쇼바 터진 데 없고요. 자, 멀티링크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각종 부싱도 제자리에 다 찾아 있습니다. 깨끗하죠? 자, 가장 먼저 엔진이 보이는데 엔진 쪽에도 누유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타이어가 한 40% 정도, 30-4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1년 정도 안에는 교체가 필요하고요. 앞에 브레이크 라이닝도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앞뒤 브레이크 라이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은 특징적으로 디스크가 굉장히 좋아요.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디스크도 괜찮고요. 턱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씩 줄이 가는 건 관계는 없는데 링크나 타이어드 엔드, 그 다음 쇼바 괜찮고요. 오목기어에도 자바라 쪽에 누유 없고요. 베라크루즈는 잘 터지는 게 이 조인트죠. 조인트는 한번 교체를 하셨습니다. 역시 조인트가 잘 터지니까 조인트 교체하셨고, 오목기어에는 누유가 있기 때문에 체크해봤다가 성능 기록부상에 누유가 체크 안 돼 있으면 성능 보증으로 요거 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 사이에 보시면 파워 펌프 쪽에서 이제 파워 호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호수에 파워 오일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파워 호수도 터진 것 같아요. 자, 파워 호수도 당연하게 성능 보증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를 꼭 먼저 봐야 되겠네요. 자, 엔진 위쪽으로 쭉 해서 타고 흘렀던 흔적 없고요. 엔진 헤드 쪽에도 누유 없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우산을 받쳐놨죠. 우산을 받쳐놓은 이유가 쇼버가 터졌습니다. 베라크루즈는 이 앞에 본넷 쇼버가 굉장히 잘 터지거든요. 근데 이 차량도 본넷 쇼버가 터져 있고 교체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정비사님이 좀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교체를 하러 할 겁니다. 개당 한 15,000원, 2만원 정도 교체 비용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이게 디자인 커버인데 디자인 커버가 이렇게 깨끗한 베라크루즈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처음 봅니다. 보통 이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거나 이게 없어져 있는데 이 베라크루즈는 2011년 11월 26일 날 커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이 2012년식이니까 신차 출고 때부터 장착됐던 디자인 커버입니다. 이 안쪽에 스펀지가 분명히 터져 있을 건데 이 차는 그냥 새 것 같이 깨끗하네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베라크루즈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오일 필터입니다. 오일 필터를 감싸고 있는 오일 필터 하우징에서 누유가 좀 있는데요. 이 차량도 여지없이 누유가 있습니다.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게 오일입니다. 오일이 누유가 있었고요. 이렇게 약간 고여 있는데 이게 많이 흘러서 아래쪽까지 흐른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세 누유는 체크는 될 것 같은데 성능 보증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 가스켓 교체하는데 한 3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 차량을 구입하시면 가장 먼저 디젤 연료 필터를 한번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만 8만 킬로 정도 됐는데 이 차량은 디젤 연료 필터를 교체 안 하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연료 필터부터 교체하시는 거고, 파워 호스 파이프로 쭉 따라가면은 파워 펌프 쪽으로 꽂히는데 아래쪽에 요 아래쪽이 맺혀 있었거든요. 여기 터져 있네요. 그죠? 지금 여기 젖어 있는 부분이 파워 호스가 터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 호스는 교체를 하시고, 파워 오일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누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자바라 밑에 쪽에 보시면 이게 터보입니다. 터보 쪽에 누유 없고요. 가장 많이 새는 게 터보 자바라 아래쪽에서 좀 많이 새는데 이 차량은 터보 자바라가 깨끗합니다. 근데 모든 부품이 다 깨끗한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아직 8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이라서 그렇고, 배터리는 2018년도에 교체한 배터리고요. 자, 브레이크 오일을 한번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브레이크 라이닝이 새 거기 때문에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하시면서 브레이크 오일도 같이 교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엔진 로컨 카바 쪽이나 엔진 헤드 쪽, 프론트 케이스 쪽 이런 데는 아직 누유가 없어요.
자, 이제 고장 코드를 한번 찍어봤는데 예열 플러그 쪽에 고장 코드가 떠 있습니다. 보통 예열 플러그 고장 코드가 뜨면 예열 플러그 6개, 위쪽 3개, 뒤쪽에 3개,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예열 플러그 모듈이거든요. 모듈도 같이 교체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한 40만원 내외로 나올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조건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열 플러그가 작동이 안 되면, 그러니까 즉 엔진에 예열이 안 돼서 시동이 안 걸리면 그때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찝찝하시면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비추 그냥 이대로 사용하셔도 무난하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관 상태는 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뒷범퍼만 도색이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뒷범퍼가 약간 밝은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이 색상 차이도 잘 알 수 없으실 겁니다. 저희는 맨날 차량을 봐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차량 처음 보신 분들은 차량에 이런 이색 현상을 잘 찾지 못하시거든요. 자, 전동 트렁크 한번 보고요. 실내 인테리어도 굉장히 좀 신경 쓰셔서 관리를 하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차량 금액이 1,490만원인데 실내 인테리어가 꽤 잘 돼 있죠. 자, 트렁크 쪽에도 괜찮고요. 썬루프 있고, 나중에 실내 상태는 따로 보여드릴게요. 뒤쪽에 이 커버 하나만 씌워도 차량이 꽤 고급스러워 보이죠. 자, 외관 상태는 이렇게 마치고요. 외관 상태 거의 A급입니다. 실내 상태가 어떨지. 근데 실내도 87,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아서 꽤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선 뒷좌석 보시면 뒷좌석에도 사람이 많이 안 태웠던 것 같고요. 이 도어 트립 보십시오. 도어 트립도 굉장히 깔끔하죠. 자, 앞좌석 가죽 시트도 사용감이 많지 않죠. 자, 반대쪽에는 조수석 가죽 시트도 깨끗한 편입니다. 센터페시아의 마감재 보시면 손톱을 긁으면 끊기는 그런 마감재거든요. 근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주행거리 짧은 차량들이 이래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실내에 딱 타보면 딱 깨끗한 느낌이 바로 들죠. 자, 에어백이 A필러, B필러, 뒤에 C필러도 있을 거고요. 또 측면 에어백, 운전석, 조수석, 듀얼 에어백, 이렇게 에어백도 잔뜩 들어간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베라크루즈는 꼭 이렇게 금이 가요. 버튼 시동이.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주행거리는 87,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보시면 모션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이고, 이 전 모델의 순정 내비게이션 진짜 오래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시면 현재 사용 중인 내비랑 거의 비슷하죠. 업그레이드하면 거의 다 똑같을 겁니다. 자, 아래쪽에 좌우 독립 프로트 에어컨 되어 있고요. 우선은 에어컨 틀어볼까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이 차량은 담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담배 흔적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열선 시트 작동 상태. 오케이. 자, 열선 시트 버튼만 보면 이 차량은 S1인지 S2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동그란 게 S1, 네모난 게 S2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차량은 S1 엔진입니다. 2012년 3월에 등록된 차량이니까 S2로 바뀌기 끝물에 나왔던 차량인데, 이 차가 비싼 이유가요. 흰색의 옵션이 괜찮고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1,490만원에 판매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격 높죠. 자, 이렇게 해서 베라크루즈 구매 대행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매 대행 의뢰해주신 저희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님도 부산에 계시고 저도 부산에 있고 차도 부산에 있는 차량이라서 점검비가 좀 저렴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1,490만원이라는 높은 판매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2012년식이면 300, 400만원 정도가 적당한 가격선인데, 이번 차량은 인기 있는 흰색에 옵션도 버튼 시동 스타트, 전동 트렁크, 이런 고급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모션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세보다는 높은 금액의 판매가가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차량의 주행거리가 8만 킬로대입니다. 보통은 베라크루즈 하면은 보통 15만, 16만 킬로짜리 많이 봤는데 10만 킬로 이하로 된 차량도 없을 뿐더러 8만 킬로짜리 차량 중에 흰색의 옵션 좋은 무사고 차량을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프리미엄이 좀 붙은 느낌입니다. 자, 선택은 고객님께서 해주셨고, 이 차량은 꼭 점검해달라고 해서 차판 세부장에게 의뢰를 해주셨는데, 점검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성능 기록 부상에 파워오일 누유는 있었습니다. 근데 스티어링 기어, 그러니까 오무기어 자체의 누유는 체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성능 보증으로 오무기어 수리 받으시고 파워 호수 수리 받으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에어 플러그도 문제가 있고 오일 필터 하우징에도 누유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는 베라크루즈의 고질병인데요. 요거는 아직 수리를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초반에 수리비를 한 8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시면 요런 수리가 다 끝나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수리하신 다음에 타셔도 됩니다. 자, 제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 차량을 구입을 권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주행거리 짧고 흰색이라는 메리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죠. 금액은 약간 높지만 하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나머지 소모품도 깨끗했습니다. 특히 실내가 깨끗한 차량들을 찾기 힘든데 이번 차량은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 가지의 단점을 극복하고 구입을 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베라크루즈를 타면서 RPM을 3,000, 4,000까지 올려가면서 시운전을 했던 이유가 안에 매연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차량은 매연이 나오지 않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인젝터도 괜찮을 것 같고 안에 매연이 없기 때문에 터보 상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터보 자체에도 누유가 없었고요. 휘파람 소리 같은 고장 전조 증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은 좀 괜찮은 차다. 그래서 이 정도 미세 누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차량의 구입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차판 세부장이었고요. 오늘처럼 구매 대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차량 있는 곳에 와서 차량을 점검한 다음에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